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시죠?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역시 도움이 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은 살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예상을 했을 때 바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빠져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일단 상승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에이씨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상승이 나오네 라고 생각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안 끝났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나온 것은 바로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고, 저는 결국은 내려가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폭락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올라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바이든 됐다고 올라갑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됐다고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상하게 올라갔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수도 이제 고점 라인대죠. 2450포인트. 거의 이제 지수가 고점 라인대 와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오늘은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화이자에서 백신 예방률이 거의 90% 정도인 약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금 약간 환호를 지르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바이든이 되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호재와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 사실 호재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호재는 아닙니다만은 호재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화이자에서 백신 지금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뉴스, 백신에 대한 호재, 이게 나오게 되었는데, 보통 증시에서는 호재와 호재가 겹쳐서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고점, 악재로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하나 까보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것도 없고, 전 세계 증시에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미국 주식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성 해소에 너무 이렇게 목말랐었나? 지금은 실물 경제라든지 앞으로 미래 전망이라든지 전혀 좋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좋아 보이게끔 포장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들과 증권 전문가들이 전부 다 2800, 2900, 3000을 노려보고 있죠. 대부분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게 바람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런 시장치고 제대로 가는 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증권 전문가가 아니라 또는 애널리스트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봤을 때 저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게 바라보질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야기, 4,300명 정도가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94명을 조사를 해봤다라고 하죠. 이 94명이 뭔가라고 한다면, 일단 백신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43,000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43,000명이 다 맞은 건 아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다 맞아야 되겠죠. 이제 그 중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 보니까 그 중에서 94명이 지금은 코로나가 감염이 걸렸더라. 그래서 이 94명이 지금 어떤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약 한 80몇 명 정도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10명 정도, 10명 남짓하는 그 정도의 인구만, 그 정도의 명수만 백신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 94명 중에 90%는 백신을 안 맞았고 10%는 백신을 맞았다라는 것은 90%의 감염 예방률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신이 43,000명한테 다 됐을 때 뭐 부작용이 어떤지도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43,000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화이자의 힘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섣부른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급등을 하고 막 올라가긴 했었으나 올라가고 나니까는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우리 너무 김칫국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우지수가 5.6%까지 급등했다가 2.9%로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나스닥도 시가는 1.7%, 2%까지 막 떴지만 야 지금 이거 알고 보니까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형태로 빠져내려가는 형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차트에서 거래가 발생되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예측에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올라간 것밖에 없지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외치고 있을 때 위기는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상승을 탈출의 기회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희 회원들에게는 탈출의 기회로 사용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는 축가를 부르고 막 축포를 터뜨리고 이러면은 안 된다라고 교육을 했고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시고,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면은 열심히 여러분들 마음껏 원하시는 만큼 베팅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말려드린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화이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뭐 라파스부터 해서, 라파스가 어떤 기업인가? 백신 기업이죠. 그리고 대한과학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바이오, KPS X홀딩스, KPX 생명과학, 그린 케미칼 이렇게 보이고, 제일약품도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제일약품의 부사장이 성석재 대표가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 여행도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제주항공, 진에어, 뭐 노랑풍선 뜨는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발칠 필요가 있을까? 백신 나온 것도 아닌데 뭐 벌써 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등할 필요가 있는가? 역시나 이런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반대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제약 바이오 부분들 아무래도 야 이제 코로나 치료제 나오지 않을까, 이거 코로나 치료제 하고 있어, 백신 하고 있어 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먼저 나온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률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밀리고, 그리고 오늘 좀 충격을 받은 기업들이 아마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원격 뭐 화상 채팅, 화상 뭐 회의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들이 좀 밀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좀 뛰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우리 바이오 이런 기업들 우리가 뭐 투자하는데 뭐 조금 좋게 봐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화이자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뉴스는 나왔지만 저는 그 뉴스가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바이든 색깔 친환경주라는 테마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이 올라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은 사실 주식수가 그렇게까지 출중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2,4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한 70%에 가까운 지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수가 아마 한 1,000만 주 안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약간은 품절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은 나오고 있지만 이런 품절주는 잘못 잡게 되면은 급등과 급락을 막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KPX 홀딩스는 KPX 생명과학
이거의 모회사죠. 그래서 KPS 생명과학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게 홀딩스라 보니까 같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럼 생명과학은 왜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은 화이자의 원료의약품을 조금 납품하고 있다라는 그런 테마가 엮여가지고 아무래도 그러면 화이자 좀 이득 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죠? 백신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장 끝나고 알았는데 미리 안 것처럼 막 급등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수상하긴 하죠. 예,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증시는 좀 위험하다 그런 것들 항상 경각심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백신 영향, 독감의 백신 이런 것들과 그리고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대한과학도 테마는 백신 테마이지만 얘도 사실은 품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740만 주 중에서 250만 주가 묶여있는 품절주 주식수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부터 품절주로 급등하고 급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말미가 약간 쌍용, 양회, 우선주처럼 폭락하는 형태와 급등락을 반복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라파스라는 기업도 이거 괜찮아 보인다. 이거 지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보여지는 기업인데 사실 이런 기업도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품절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을 괜히 잘못하다가는 다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위험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역시 급등했다고 따라붙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보면은 단순 테마 그리고 단순 풍문과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역시 매매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렇게 테마와 이슈와 함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이슈는 없지만 우직하게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놓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은 그런 종목도 밀릴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이 있다면 천천히 기다려서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을 사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